교수님께서는 2001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이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방사선종양학과 수련의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이대 목동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많이 쓰셔서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 굉장한 엑스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대목동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규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유방 전절제술 후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어 약자로 저희가 PMRT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방사선 치료의 이제 현황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전체 암 환자분들 중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비중이 최근으로 오면서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암 환자분들 중에서 약 27%의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고 있었고요. 암종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파란색 직선으로 표시된 유방암 환자분들이 다른 암종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그 숫자가 많으면서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계속해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유방암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이제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한 최초의 암 치료는 기록상을 보면 엑스레이가 발견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당시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에밀 그루베라는 사람이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에 이분은 유방 전절제술 후에 국소적으로 재발한 환자에게 엑스레이 치료를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유방암과 방사선 치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까 김혜영 교수님 강의 자료에도 나왔던 자료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이 어떤 수술을 받는지 이제 살펴본 자료이고, 핑크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유방 보존 수술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유방 전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2의 환자분들은 유방 보존 수술을 받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의 환자분들은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조기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그러시면서 이제 유방 보존 수술을 받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더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직은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2장의 사진은 유방 보존 수술을 받은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2개의 사진은 유방 전절제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대흉근, 그 유방 부위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이 대흉근이 되는데, 대흉근까지 이제 절제를 해서 미용적으로나 또 기능적으로나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수술 방식을 이제 근치적 유방 전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잘 시행이 되지 않는 수술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왼쪽에 비해서 그 대흉근을 살리면서 유방 조직을 다 절제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왼쪽보다는 미용적으로나 또 기능적으로 조금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변형근치 유방 전절제술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유방 전절제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변형근치 유방 전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유방 전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방 조직을 다 이제 절제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요. 측면에서 보면 피부 밑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흉근 앞에, 그 사이에 있는 유방 조직은 다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저희 외래에 이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세요. 나는 유방을 다 절제를 했는데 유방 조직은 남아있지 않는데 그래도 유방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외과 선생님이 이제 육안적으로 보이는 그런 유방 조직을 피부 바로 밑에서부터 대흉근까지 다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그런 종양 세포는 그 피부 바로 밑이라든지 혹은 대흉근 바로 앞에 숨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조그만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증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국소재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의 환자에서는 국소재발의 가능성을 더 낮추어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이제 목차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제 일부에서는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환자분들이 유방 전절제술 후에도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2001년도에 미국의 이제 임상종양학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크고 오래되고 또 권위가 있는 그런 이제 학회가 되겠고요. 이 임상종양학회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다 검토를 해서 다음과 같은 진료 권고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종양의 크기가 5cm보다 큰 경우, 혹은 두 번째로 겨드랑이 림프절에 4개 이상 전이소변이 있을 경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만족을 하면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종양의 크기가 5cm 이하이거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1개에서 3개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 권고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근거가 부족하다, 애매한 그런 회색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4년도에 아까 김혜영 교수님이 보여드렸던 이제 그 그림과 좀 비슷한데요. 기존에 이제 시행이 되었던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제 묶어서 좀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들이었냐면 한쪽 그룹은 유방 전절제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이고, 또 다른 그룹은 이제 유방 전절제술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림프절에 이제 전이가 없었던 환자분들, 림프절 전이가 없었던 환자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하나 하지 않으나 재발률이나 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근데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 은 두 개의 치료를 비교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차이가 나고, 방사선 치료를 추가했더니 안 했던 경우보다 재발률도 낮아지고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낮아지더라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아까 이제 회색지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개에서 3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어떤가 하고 다시 살펴봤더니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재발률도 낮아지고 유방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을 이제 다시 2014년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이제 임상종양학회, 또 방사선종양학회, 외과종양학회 이런 유방암을 보는 여러 이제 전문 분야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이제 회색지대로 남아있던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발표를 했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애매합니다. 여전히 애매한데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묘하게 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그 1개에서 3개 이제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 그룹 중에 그 중에 일부에서는 방사선 치료에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부를 골라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일부를 골라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이었다면, 2016년도에는 1개에서 3개 전이가 있을 때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있는데 모두가 다 이득이 큰 것 같지는 않다.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속아내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2001년도보다는 2016년도에는 훨씬 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인정하고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이동은 했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이거를 해라 마라 라고 이제 칼로 무자르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이라고 있습니다. 외과 선생님, 또 종양내과 선생님, 또 방사선종양학과, 또 병리과, 또 영상의학과 여러 전문 분야 선생님들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진료권고안을 결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은 림프절 개수에 따라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에 이제 4개 이상 전이가 있을 때에는 방사선 치료를 권고한다.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1개에서 3개 전이가 있을 때에는 적극 고려해라. 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것을 고려하고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째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는 아까 이제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그룹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너무 좀 자세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룹에서 어떠한 환자분에서 방사선 치료가 이제 필요한지를 결정을 했다면 어느 부분을 치료할지를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김영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방에 이제 암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이제 전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뭐 애과 림프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애과 림프절이 이제 전이가 있으면 그 루트를 따라서 이제 쇄골 위 림프절, 뭐 쇄골 상부 림프절 이렇게 이제 전이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내유림프절이라는 부분에도 이제 갈 수 있는데요. 이 내유림프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양쪽 가슴 중앙에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만져질 텐니다. 그 딱딱한 뼈를 저희가 흉골이라고 하는데 흉골 안쪽으로 좀 깊숙한 부위에 보면 내유림프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이제 유방암이 있으면 겨드랑이 림프절, 그다음에 쇄골 상부 림프절, 내유 림프절 이렇게 이제 3개의 림프절에 전이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위에 전이가 있고 또 나중에 재발도 되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여러 병원의 선생님들이 공동 연구로 이제 진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어두워서 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유방 전절제술 후에 실제로 재발한 환자분들의 그 재발 위치를 하나하나 점으로 찍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묶어 놓은 것이 겨드랑이 림프절, 그 다음에 그 위를 쭉 따라 올라가서 쇄골 상부 림프절에 이제 재발한 경우를 저희가 점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좀 조밀하게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흉골을 따라서 위아래로 좀 길쭉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겨드랑이나 쇄골 상부보다는 조금 이제 덜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요 내유 림프절 부위에도 실제로 이제 재발 소견이 이제 관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유방이 있었던 자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을 절제하고 유방 조직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재발 소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는 유방이 있었던 자리,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재발이 조밀하게 일어나는 겨드랑이 림프절, 또 쇄골 상부 림프절, 그리고 빈도는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내유 림프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유방암 진료 권고안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4개 이상 혹은 1개에서 3개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꼭 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 부위에 대해서는 유방이 있었던 자리, 겨드랑이 림프절, 쇄골 상부 림프절, 내유 림프절에 방사선 치료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내유 림프절에 대해서는 이제 뭐 빈도도 조금 이제 흔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진료 권고안은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내유 림프절에 반드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권고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은 좀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왼쪽
유방암으로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흉골 안쪽에 좀 깊숙한 부위에 있는 내유림프절까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이제 심장 그리고 상당한 폐가 방사선을 이제 받게 되고요. 이따가 이제 다음에 김소환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심장이나 폐에 방사선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만성 부작용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들은 이제 항상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서 방사선 치료의 이제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얼마나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재발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지를 이제 고려를 하고, 또 하나는 치료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이제 재발의 가능성을 가급적이면 낮춰주면서도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추어 줄 수 있는 그 이제 두 개의 이제 저울질을 잘해서 치료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내유림프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거도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에 따르는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도 이제 일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이제 연구가 조금 더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또 합심해서 이제 좋은 연구를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요 연구 결과가 곧 발표되기 이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을 받고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아까 이제 근거가 아직은 약간은 부족하다고 하는 내유림프절까지 하는 것이 좋을지, 만약에 좋다면 어떠한 환자군에서 더 좋을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이제 받으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종양의 크기가 다소 크거나 또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는 그런 환자분들에서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 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상당수 환자분들은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고, 또 처음에는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서 수술을 했더니 림프절 전이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다 림프절 전이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는 없어졌다. 그러면 정말 방사선 치료를 안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진료 권고안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방사선 치료를 결정을 할 때에는 항암 치료하기 전에, 그러니까 진단받았을 때의 병기와 항암 치료 후에 수술하고 났을 때의 병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진행된 지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진단받았을 때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수술했더니 림프절 전이가 사라졌다. 그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림프절 전이 그 상태를 기준으로 방사선 치료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약간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미국의 이제 진료 권고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권고안은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림프절 전이가 있고 항암 치료 후에 수술했더니 림프절 전이가 있다. 이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처음에 림프절 전이가 있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하고 수술했더니 림프절 전이가 사라졌다. 이럴 때는 방사선 치료를 좀 적극 고려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없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서 수술했더니 림프절 전이가 생겼다. 이때는 이제 당연히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처음에도 없었고 항암 치료하고 나서 수술했을 때도 없었다. 이럴 때는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이제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헐투 양성이어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함께 표적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유방 전절제술을 했는데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정말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되는지,
대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연구가 최근에 이제 완료가 되었고, 그 결과들이 좀 나올 시점이 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방 재건술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 재건술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가 조직을 이용을 했는지, 또 보형물을 이용을 했는지, 또 보형물을 넣을 때에도 유방 전절제술 후에 곧바로 보형물을 넣었는지, 아니면 유방 전절제술하고 조직 확장기를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보형물로 교체를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뭐 자가 조직을 이용한 경우도 어떤 조직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유방 재건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몇 년 전에 이런 유방 재건술이 이제 선별급여가 이제 되면서 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유방 재건술을 이제 선택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방사선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방사선 치료가 적응증이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할 때에 이런 유방 재건술 여부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병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은 이따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보형물을 넣어서 이제 유방 재건술을 하신 경우에는 그렇게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구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보형물 주변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섬유화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좀 쪼그라들게 됐고, 그러면서 유방 보형물의 모양이 좀 변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식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좀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연구가 좀 진행 중에 있어서 그리고 또 방사선 치료의 이제 기술에 대해서도 아까 뭐 3차원 입체 조형 치료, 뭐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치료 스케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런 자료가 쌓이게 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의 이제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